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을 거스르는 요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못생긴 생김새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별미로 인정받고 있는 음식인 아구찜인데요. 이 아귀는 입이 크고 생김새가 흉측해서 불교에서 이 생에 죄를 지은 자가 다음 생에 환생한다고 하는 귀신인 아귀를 따라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귀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지만 맛만큼은 일품인 요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죠. 네, 저는 지금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있는 아구요리 전문점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아구찜 외에도 아구 수육도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는 아구 수육을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네, 이모님 주문할게요. 네, 주문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구 수육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 아구찜이랑 아구 수육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구 수육은 고기가 좋고 네. 싱싱한. 그 찜도 내가 생거거든요. 네네. 생근데 찜보다는 수육이 아, 고기 간도 들어가. 찜에는 간도 이런 비비 때문에 네. 세포가 나고 네. 그 수육에는 대창하고 간은 고겠다. 아, 그 찜은 빨간 양념으로 하시는 네, 거죠? 빨간. 수육은 이제 그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수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구 수육 대짜로 하나만 주세요. 대짜. 예. 네. 네. 네, 아귀 수육이 이렇게 나왔고 얘를 삶기 위해서 썼던 물을 이용한 국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미나리가 이렇게 깔려 있고요. 이 아귀라는 식재료가 살이 엄청나게 맛이 있는 생선은 아니고 이 식감이 특징인 식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이 식감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또 포인트가 되는데요. 보통은 아구 요리라고 하면은 빨간 양념이 들어간 찜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오늘 양념이 거의 안 들어간 수육을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살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살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뭔가 탱글탱글하다고 해야 되나? 이 가시에서 생선을 바를 때부터 그 탱글탱글함이 젓가락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입에 넣으니까 훨씬 더 그게 사실적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듣던 것만큼 뭐 살에 아주 맛이 없지는 않네요. 간을 하셔서 그런지 적당한 이 아구의 향 이런 게 느껴지면서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간은 무너질 수가 있어서 젓가락으로 먹기보다는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와, 엄청 부드러워요. 네, 간도 먹어볼게요. 크게 특징이라 향이 없는 살과 달리 확실히 내장인 간에서는 어떤 내장의 향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네요.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녹진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여기 식당에서 기본 양념으로 이렇게 간장과 와사비 그리고 초장을 주셨는데 여기에 찍어 먹으면 되는 건가 봐요. 저는 우선 여기에 먼저 찍어 먹어볼게요.
아이고. 아귀는 이러한 생김새 때문에 맛이 이렇게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식재료로 쓰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대요. 물론 어민들이야 먹기는 했는데 이 아귀가 상품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나 봐요. 심지어 인천에서는 이 아귀가 잡히면 바로 물에 텀벙하고 버려버려서 물텀벙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대요. 뭐 오늘날에야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사랑받는 식재료가 되었죠. 아귀는 그 생김새 때문에 맛이 이렇게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식재료로 쓰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대요. 물론 어민들이야 먹기는 했는데 얘가 상품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나 봐요. 인천에서는 심지어 얘가 잡히면 바로 물에 텀벙하고 버려버려서 물텀벙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식재료가 되었죠. 네, 저 부산 진구에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뭐 애호박 가지고 요리는 많이 하는데 고등어하고 어떤 조합이 나고 고등어랑 애호박 간의 어떤 조화라든지 뭐 어떤 소스를 해서 어떤 풍미가 있을지가 조금 긴장된다 그래야 되나 뭐가 좀 궁금하고 뭐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등어는 좋아하는데 애호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선호하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고등어는 주로 구이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고등어 관련된 다양한 요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그 뭐 개인적 취향으로는 약간 좀 싱겁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칼칼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매운맛, 뭐 고추라든지 그런 다른 소스들을 좀 베이스로 하면 뭐 끝맛이나 풍미가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고등어 살을 발라냈는데 좀 전에 가시 같은 게 나왔는데 그 손질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고 그 음식이 이제 색깔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어 살이랑 그니까 뭐지 호박을 했을 때 좀 색깔이 좀 그 식욕을 자극할 만한 색깔이 좀 아니지 않나.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식이 완성됐을 때 그 가니쉬로 좀 뭐 다른 것들을 좀 뿌리거나 해서 그 디스플레이 부분, 플레이팅 부분에 좀 더 완성도를 기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000원 정도 적었는데 어제 뭐 기존에 지금 뭐 고등어 물가가 올랐으니 고등어 가격이나 뭐 이런 재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플레이트 정도면 뭐 12,000원을 좀 받아야 되겠나. 물론 이 가격은 제가 식사와 찜이니까 식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기본 반찬하고 그 정식으로 나오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적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첫 번째 인터뷰, 두 번째 질문도 다 말씀드렸는데 뭐 좀 부족한 건 그거죠. 그 재료 손질을 잘하고 좀 더 그 식욕을 돋굴 만한 요소들을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현재 수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양정동에 사는 부산 시민입니다. 애호박찜 하면 사실 밥 반찬 느낌으로 뭐 고추 가루 뿌리고 조금 소스에 절여가지고 찜 해가지고 얇게 썰어서 밥 반찬으로 좀 많이 먹어봤는데 고등어 애호박찜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예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고등어 구이나 뭐 기껏 해봐야 고춧가루 넣은 조림? 그 정도까지만 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외로 고등어랑 애호박이랑 잘 어우러져서 좋았고요. 이제 좀 살짝 매콤하다 해야 되나? 약간 이 입맛을 돋구는 진짜 살짝 매콤함이 있어서 약간 고등어가 살짝 그 고등어 특유의 맛을 잘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고등어의 특유의 그 비린 맛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호박이랑 고등어랑 상상외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구성에다가 밥이랑 다른 걸 추가한다고 해도 요 가격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적당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6,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요게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메인 디쉬보다는 사이드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돼서 이제 고등어 자반 같은 구이를 하나 내주고 그 옆에 사이드 메뉴로 한 두세 개 정도 요 고등어 애호박찜을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좀 개선이 되면 저는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 이 고등어 애호박찜은 맛은 진짜 엄청 훌륭한데 과연 이 메뉴가 어떤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애호박찜 자체로도 맛이 아주 훌륭한데 과연 이게 한 끼 식사로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좀 고민이 되고요. 이미 훌륭한 음식에 억지로 지금 고등어를 넣으려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조금 들어서 계속 좀 개발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